자, 2차 함수 파트 대단한 학습평가 해설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많이 힘들 텐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모르는 문제만 찾아서 해설을 봐도 무관합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2차 함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다고 합니다. A와 K 값을 구하는 문제 해보자고요. 자, 지금 순서상 두 개 이렇게 있죠. 여기서 2, -2라고 하면 이게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 무슨 의미였죠? 자, 순서상에서 이 왼쪽에 있는 값은 x값이고 오른쪽에 있는 값은 y값인데 이 x값과 y값을 이 이차함수 식에 대입을 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콤마 마이너스 1을 이차함수 식에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 이것을 y는 ax 제곱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해서 식을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죠? y가 마이너스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A를 우리는 아직 XY만 주어준 상태니까 A를 모른다고 보고 그 다음에 X값이 2니까 이 A 곱하기 2의 제곱인 거죠. 계산식을 다시 적어보면 마이너스 2는 A 곱하기 4 숫자를 앞에 적어놓으니까 마이너스 2는 4A 양변을 이제 4로 나눠서 적어주면 원래라면 이제 마이너스 2 나누기 뭐 4 이런 식이긴 한데 우리 이런 계산 이제 바로 나타낼 수 있죠. 마이너스 1을 4로 나눈 거니까 이제 2분의 1에다가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제 이 값을 원래 함수에다가 다시 반영을 해서 적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X 제곱이 되는 거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요. 자, 여기다가 또 이 마이너스 6, K를 지난다고 하니까 이 마이너스 6, K를 또 대입을 해야겠죠. 대입해가지고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보면 y가 k니까 y에서 k 대입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적은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이죠. 곱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 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8이고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8. 아니면 이제 답을 정확하게 적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 k는 마이너스 18 이런 식으로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봅시다. 창 던지기 선수가 던진 창의 T초 후의 높이를 Hm라고 하면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때 던진 지 0.6초 후에 창의 높이를 구하라. 자, T초 후에는 이 T라는 게 값이 보이죠? 근데 0.6이니까 T 대신에 지금 T초 지나면 이런 식. 그럼 0.6초 지났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T에다가 0.6을 대입했을 때 이 h 값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게 사실 함수로 나타내면 h가 어떤 함수식인지 위에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 ft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ft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1.7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져 있는 거죠. 여기 뭐 같이 이렇게 적어도 되겠네요. 어쨌든 t에다가 1.6을 대입하면 이게 h를 내가 왜 지었지? 자, t 자리에 0.6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식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5하고 t가 0.6이니까 0.6의 제곱 20에다가 0.6이 곱해져 있고 1.7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0.6 곱하기 0.6 이렇게 그리고 2, 6, 12 그리고 1.7 계산 마저 하면 36 0.36에다가 5를 곱하면 어떻게 되지? 6, 5, 30 3, 5, 15, 18 1.8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8 더하기 12 더하기 1.7이니까 이거 두 개 1.8과 1.7 계산하면 마이너스 0.1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11.9 답은 미터.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3번 아래 그림은 보기의 입차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에서 그래프와 식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정확하게 이 y는 이 ax 제곱이라는 이 함수의 식에서 a 값이 지금 안 주어져 있지만 우리 그래프의 폭이 좁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포물선 이차함수 함수의 그래프에서
2차 함수 이렇게 하자. 2차 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에서 포물선의 폭이 좁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좁아질수록 이 a의 값이 그냥 커진다가 아니고 절대값이 커진다로 접근을 해야 되죠. 왜냐면 이제 a 값이 음수일 때는, 만약에 양수일 때는 이제 폭이 점점 좁아질수록, 폭이 이렇게 좁아질수록 그 a 값이 커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 직접 그려봐서 알고 있는 거죠. y는 뭐 2분의 1 x제곱, y는 뭐 2x제곱, 3x제곱 이런 식으로 a 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지지만, 그 a 값이 음수일 때는 그래프의 폭이 좁아질수록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이거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면 폭이 점점 좁아질수록, 이게 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x제곱일 수도 있고, 점점 폭이 좁아질수록 그냥 a 값이 커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는 더 작아지고 있는 거죠. 수직선 방향에서 수직선에서 더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왼쪽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더 작아질수록 폭이 좁아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둘 다 원점에서의 거리는, 이 보세요. a 값이 원점에서 거리가 점점 커질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 말이 즉 절대값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커진다. 그래서 절대값 a 값이 커진다. a의 절대값이 커진다. 이거 하나랑, 그리고 이제 a가 양수이면 어디로 볼록? 말 헷갈리지 않게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인 그래프 된다. 뭐 그런 개념 가지고 풀어보면 이제 그래프와 식이 바르게 짝지어지는 것은, 가나다는 전부 다 a 값이 양수겠죠.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양수인 거를 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면 양수 a 값만 다 적어봅시다. a 값이 1, 여기는 a 값이 2, a 값이 2분의 1. 자, 기역, 니은, 리을은 순서가 나왔죠. a 값이 가장 큰 게 폭이 좁으니까 이게 니은이 되겠네. 그리고 a 값이 1인 것, 이게 기역이 될 것이고, 가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겠네. 리을.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a 값이 마이너스 2와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절대값이 큰 거, 마이너스 2가 절대값이 더 크죠. 그래서 디귿이 마가 되겠고, 미음이 라가 되겠네요. 자, 바르게 짝지어진 거 찾아보자. 가는 기억이 아니다. 가는 리을이니까 아니고요. 나가 기억이니까 이건 또 아니고, 다는 니은인데 아니고, 라는 미음이니까 맞네요. 체크. 마는 디귿이 아니니까 X.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4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중에서 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 자, 이러한 이제 2차 함수 식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완전히 포갤 수 있는 것. 평행이동해서 완전히 포갠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러한 포물선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이런 것을 평행이동한다.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좌표평면이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좌표평면이 x축, y축 있을 때 평행이동한다. 포물선의 그래프가 평행이동한다.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끝까지 이렇게 그래프 좌표평면 안에는 끝까지 다 그려져야 하긴 하지만 평행이동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a 값이 바뀌면, a 값이 어떻게 될 때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고 했죠? 폭이 좁아지려면 a 값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니고 절대값이 커질 때죠. 이렇게 폭이 바뀌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평행이동에서 완전히 포갠다. 그 말은 즉 a 값이 같다인가요? 그냥 a 값이 같아야 하나요? 아니죠? 그냥 a 값이 같으면 안 돼. 그냥 a 값이 같은 건 맞죠. 쌤이 헷갈렸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a 값이 y는 ax 제곱에서
3x 제곱이랑 마이너스 3x 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평행이동에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3x 제곱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3x 제곱은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y는 3x 제곱이 있고 y는 마이너스 3x 제곱. 이런 경우는 이제 평행이동에서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a 값이 같다 인 것이니까 이제 이 a 값 마이너스 3분의 2와 같은 a 값을 가지는 그래프를 찾으면, 여기는 a 값이 얼마예요? 첫 번째 1번에서는 그렇죠, x제곱의 개수죠. 그 차수가 2인항의 개수.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을 전개했다 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3분의 2x 더하기 뭐 9분의 1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데, 여기 앞에 2가 곱해졌죠. 차수가 2인항의 개수가 2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답은 5번이죠. 5번. 다른 것들은 a 값이 3분의 2가 아니죠. 이거 실수하기 쉬운 게 3번은 평행이동에서 구할 수 있진 않지만 대칭을 한다면, x축 대칭으로 이제 한다면 포개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행이동 말고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거나 뭐 축에 대칭해서 포개지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3번도 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5번 갑시다. 5번. 다음은 2차 함수, 이 y는 2분의 1 x 빼기 1제곱 플러스 3. 이게 형태를 여러분들 그냥 보지 말고 어떠한 유형으로 보세요. y는 a x-p 제곱 더하기 q. 자, 이러한 식을 가진 형태로 보아야 합니다. 이때 a 값이 2분의 1인 경우고 p 값이 1이고 q 값은 3이구나. 자, 이러한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있다고 했죠. 머릿속에 넣도록 합시다. 꼭지점 좌표가, 꼭지점의 좌표가 p, q고 축의 방정식, 우리 형성평가에서 했던 건데, 축의 방정식은 이제 x는 p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래프의 폭이 y는 이제 ax 제곱과 그래프 폭 일치. 그리고 이 y는 ax 제곱이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포개지는 그래프. 이 ax 맞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a 값이 2분의 1, p 값은 1, q 값은 3인 경우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더 틀기 쉽죠. p 값이 1, q 값이 3이라고 했죠. 이렇게 1,3. 그 다음에 y절 표현 같은 거, y축과 점 0,4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y축과 점 0,4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x에 0을 대입을 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보면 되죠. 일단 이 참수식에다가 y는 4를 대입하고 x에다 0을 대입하면 2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4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y축과 점 0,4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0,2분의 얼마에서 만나지? 2분의 7에서 만나죠. 2분의 7. 그래서 0,2분의 7에서 7을 지나, 7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만나.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는지 그래프 그려봐야겠죠. 아까 전에 y절편이 2분의 7이었죠. 여기 2분의 7. 너무 좀 작지만 여기 아래쪽에 보세요. 그리고 이게 a 값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1,3이니까 1, 여기 3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 너무 그림이 좀 너무 작은데, 왼쪽에다가 좀 크게 그려봅시다. 지울게요. 자, x축, y축. 지금 5번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5번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1,1, 2, 3. 여기 1,3 꼭지점이고, y절편이 2분의 7이었죠. 3, 4 사이에 2분의 7 여기 있죠. 2분의 7, 여기는 3, 1. 그래프가 상당히 좀 폭이 넓네요. 이렇게 이어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되겠네요. 한 번만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y는 2분의 1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 그러니까 1사분면과 2사분면 지나는 거 맞죠? 유나 맞고, 소연이 틀렸고, 얼굴에다 x치기 좀 미안한데, 지호도 틀렸고,
자, x가 1보다 작을 때 x 1인 것이 전부 다 이 선, 쌤이 치는 이 점선 위의 모든 점들이 x는 1인 점들이죠. x좌표가 1인 점들이죠.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x 값이 증가할수록 y 값은 감소하죠. 그래서 서준이도 맞는 말이다. 유나와 서준 이 두 친구가 맞는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6번. 지금 교실인데 조금 주변에 트럭 같은 소음이 좀 들어오는데 좀 양해 좀 부탁합니다. 자, 6번 이차함수. 자, A, B, C 값이 주어져 있네요. 자, 이런 문제부터가 이제 좀 실전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시오. 자,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2,6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몇 콤마 몇을 지나죠? 이 점 보면 확실한 거는 5,0을 지난다. 자, 이 두 개의 정보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처음부터 바로 y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는 좀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꼭지점을 물론 대입해도 되긴 하지만 꼭지점과 5,0을 대입한다 한들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은 2,6을 대입한 식, 5,0을 대입한 식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지수의 개수와 또 그 주어진 식의 개수 정도는 같아야 그래도 그 방정식이 풀리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 꼭지점 가지고 더 정확한 식이 좀 더 적합한 식이 있죠. y는 우리 a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는 꼭지점이 p, q라는 거죠. 대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 대입한다는 게 아니고 p에다가 이 2를 대입하고 q에다 6을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식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5,0을 지난다. 여기다 x에다 5를 대입하고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식을 다시 적어주면 0은 5에다 a에서 5 빼기 2 3의 제곱이니까 9죠.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9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2 다 구했나?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 a가 마이너스 3분의 2였으니까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6 이것을 이제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플러스 6 바로 갑시다. x제곱 그리고 248 3분의 8x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6이니까 3618 플러스 3분의 10이네요. 이게 맞나? 분수가 많으면 왠지 식이 좀 오류가 있지 않을까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계산 검산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7번 넘어갑시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색 그림과 같을 때 2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시오. 1차 함수 이런 게 지나지 않는 사분면 구하시오. 그려봐야겠죠. a, b를 구해가지고 그려야겠죠. 자, 이때 지금 a와 b 값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는 있나요? 꼭지점의 좌표도 안 나와 있고 이 y축과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도 안 나와 있고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도 안 나와 있어서 대략적인 부호나 뭐 그 정도만 알 수 있겠네요. a 값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요? a 값은 이게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어떻다? 알 수 있는 거 0보다 크다 하나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거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가 0보다 크다. 또 이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이 있죠.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의 y좌표는 x좌표는 뭐예요? 여기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 0이니까 여기도 x좌표 0이고 y좌표는 어떻게 할 수 있죠? 1, 2, 3, 4 구체적으로 대답한다면 그것은 오류가 될 수 있죠. 그렇죠. 0보다 크다. x축보다는 이제 위쪽에 위치하니까 0보다 크다.
이게 지금 보면 0, 보면 그래프 보면 x에다 0 대입하면 y가 뭐가 되는지 알 수 있죠. 0, b죠. 이 b 값의 부호는 알 수 있다. 네,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의 y좌표. 즉 이게 이 말을 줄인 게 뭐예요? 이거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길죠. 이거를 우리는 y절편을 하죠. 이 y절편의 값이 0보다 크다. 즉 b가 0보다 크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a도 양수, b도 양수다. 이럴 때 이 1차 함수 그래프는 어떤 사분면 안 지나냐. 그럼 그 좌표평면에 그려보면 x, y는 ax 플러스 b에서 a 값이 양수니까 우상향 그래프인 거. 우리 이거 여러분들 까먹으면 조금 슬프긴 한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다시 중학교 2학년 교과서나 문제집 펼쳐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까먹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전거 타는데 직진도 할 수 있고 좌회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해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우회전 배웠는데 중3 때 우회전을 까먹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는 까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축구할 때도 패스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되잖아. 단계별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까먹었으면 꼭 지금 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양수니까 우상향 그래프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그래프, X가 증가할수록 Y도 증가하는 그런 직선이 되고요. 또 B값도 양수니까 이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지점이 X축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어떻게든 뭐 기울기나 뭐 이런 건 달라질 수 있어요. 뭐 Y절편의 위치도 X축 위에는 있지만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쌤이 지금 빨간색 그리는 거 보이죠? 이런 형태의 직선이 된다는 거 항상. 안 지나는 사분면이 항상 보이죠? 어디 있죠? 안 지나는 사분면, 지나지 않는 사분면 어디 있지? 자, 1, 2, 3, 4 중에서 어디를 안 지나죠? 4분면 제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갑시다. 8번.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라는 이 식을 가지는 그래프다.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여기 꼭지점을 b, 그리고 x축의 양의 부분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음의 부분과 만나는 점은 아직 점의 이름이 없네요. 이때 점 c의 좌표가 5,0이다. 이때 OABC의 넓이를 구하라. 뭔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어려워 보이죠? 일단 쉬워 보이진 않죠. 바로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A라는 점의 좌표 하나, 그렇죠? X좌표는 0이고 Y좌표 얼마지? A에서. 이제는 이거 좀 익숙하게 합시다. 한번 응용 안 되면 또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x가 0이면서 그래프 위에 점이죠. 그럼 동시에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 있죠. x에 0을 대입을 해요. 여기 0 대입해. 그랬을 때 나오는 y 값이 얼마예요? y는 0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0 빼기 5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0제곱은 0이고 4 곱하기 0도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5죠. 그래서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5다. 0, 마이너스 5라는 이 좌표를 가진 점을 지난다. b의 좌표도 여러분들 이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p, q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y는, 자, 이거 쌤이 형성평가에서 본 내용 4x 빼기 5인데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이게 여러분 얘기했죠. 차수가 1인 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죠. 더하고 빼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5 그대로 적어주면 계산 안 틀린다. 자, 그래서 식을 이제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꿔주면 x 빼기 2의 제곱 그리고 2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9. 따라서 그래프 이게 2차 함수 식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다. a 값은 1이고 p 값은 2고 p, q가 이것이 2, 마이너스 9네요. 부호 조심. b의 좌표가 2, 마이너스 9다. 자, 이때 OABC 넓이를 구하라. 이 정도면 이제 좀 보이지 않나? 안 보이나요 아직? 이렇게 생긴 아무 모양의 사각형은 우리 넓이 배운 적은 없지만, 넓이 구하는 거 배운 적은 없지만, 사각형은 그래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쪼개보면 이런 식으로 쪼갤 수도 있고 삼각형 두 개의 넓이는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쪼개면
이 직각 삼각형은 넓이 구할 수 있지만 이 삼각형은 여러분들 공식이 좀 복잡합니다. 물론 좌표를 3개 다 알면 구할 수는 있거든. 근데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뭐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안 구해지니까 이렇게 쪼개보면 넓이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죠.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요만큼 길이 알고 높이 알 수 있나요? 이거 쌤이 지금 표시한 높이 알 수 있죠? 좌표가 꼭지점에 좌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쪼개서 봅시다. 이렇게 쌤이 파란색으로 지금 테두리 치는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저기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테두리 치는 삼각형의 넓이 두 개 구하면 두 개에서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여기 길이가 OC 길이가 5, 높이가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여기서는 높이니까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죠. 높이 9. 그러면 여기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5, 9, 45니까 2로 나눠주면 2분의 45 하나 구했고요. 빨간색 테두리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에, 요걸 밑변이라고 보면 밑변의 길이는 마이너스 5가 아니고 5죠. 높이는 얼마예요? 높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겼을 때 높이란 말은 여기서 밑변까지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과 거리가 이 높이가 되는 거죠. 이게 2,9잖아. 2, 마이너스 9죠. x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만큼 거리가 2기 때문에 높이가 2인 거죠. 어렵나? 빨간 테두리 삼각형의 넓이는 5, 2, 10을 2로 나눈 2분의 10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0 더하기 2분의 40, 2분의 55가 되겠습니다. 답 구하려면 이렇게 삼각형 OABC는 2분의 55.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9번. 여기도 뭐 도형의 넓이를 좀 구하는 문제네요.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4x제곱, 이 그래프가 위쪽에 이렇게 있고, 여기서 x축과 평행하도록 두 점 AB를 잡습니다. 즉 x축이 이렇게 있으면 평행하게 선을 긋는 거지. 포물선이 있을 때 x축과 평행하게 딱 그으면 이 두 점의 y좌표가 같고, 그리고 축이 지금 다행히 y축이기 때문에 요만큼 거리가 길이가 a라고 하면 여기도 길이가 a가 되겠죠.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니까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a 값이 음수일 때, 이럴 때 아래에 보이는 포물선 있죠. 아래쪽에 보이는 포물선에서 또 이제 ABCD가 사다리꼴이 되도록, 즉 x축과 평행하게 다시 CD를 이렇게 선분을 잡는 거죠. 잡으면 A의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1,4, 여기다 그냥 적을게요. 원래라면 A 마이너스 1,4 이렇게 적는 게 원칙인데, 우리 문제 풀기 위해서 마이너스 1,4 적고, CD는 3AB다. 이 선분 CD의 길이는 선분 AB 길이의 3배다. 그러면 좀 힌트가 있지 않나? 여기 라지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쌤이 여기 표시하는 파란 색깔 보이나요? 이거 파란 색깔 선분의 길이는 얼마? 마이너스 1 아니죠? X가 마이너스 1이긴 하지만 길이는 1이죠. 1, 여기 1, 길이 1. 근데 Y축 대칭이니까 여기 오른쪽 길이도 1이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바로 2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선분 CD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의 3배니까 여기가 6이 되는 거지. 6. 그럴 때 이제 사다리꼴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 아직 구해야 되는 게 더 있죠. 밑변, 윗변하고 요거 빨간 색깔로 쌤이 표시한 높이, 이 높이를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높이, 처음에 이 원점을 기준으로 윗부분에 대한 높이 있죠. 요만큼은 길이가 얼마예요? 점 A와 B의 Y좌표가 4니까 여기가 당연히 4겠지. Y축 방향으로 4칸 올라, 하나, 1, 2, 3, 4, 여기 4니까 이만큼 길이가 4라는 거죠. 이만큼 길이가 4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원점부터 선분 CD까지 이르는 이 거리,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방금 전에 이 선분, 여기는 뭐 사다리꼴의 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선분 CD의 길이가 6이니까 이 Y축에서부터 거리가 이게 반이니까 3이죠. 여기도 3이고, C의 이 X좌표가 즉 3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y좌표는 모르지만 이 포물선 위의 점이다. 이 말은 이 포물선 이 차함수 식에다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x에 3을 대입하면 y는 a 곱하기 3의 제곱 9a가 되는 거지. 3,9a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점에서부터 이만큼 길이를 여기서 틀리는 거, 제일 많이 틀리는 거 뭐예요? 높이를 이거 y값 9a 구했으니까 9a가 높이구나. 눈물 흘립니다. 9a의 부호로 생각해보세요. 9a의 부호는 뭡니까? a 값이 지금 음수라고 되어 있죠. 위로 블록인데 음수지. 그래서 9a는 음수니까 길이라고 생각하려면 길이는 9a에다가 원래는 절대값을 해야 돼. 근데 우리 a가 이미 음수라는 거 아니까 마이너스 9a라고 표현해줘야 이게 양수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9a라는 거지. 요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열심히 나 다 풀었는데 이거 마이너스 안에서 틀렸어. 그거 팩트 포킹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그거를 실수했어 라고 하는 것보다 다음에 조심하도록 꼭 여기다가 길이 아니요 뭐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좀 대충이라도 적어두세요. 이거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내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다, 내가 그걸 고려하지 못해서 어떠한 조건을 내가 고려 안 해서 틀렸다면 진짜 꼭 별표해놔야 됩니다. 그게 반복해서 틀리는 큰 원인이에요. 요렇게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 그러면 이거 실수라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무슨 실수를 어떻게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하는지를 문제에다 좀 표시를 해두면 정말 좀 빨리 실력이 늘 겁니다. 이거 풀고 틀렸잖아. 3일 내로 또 한 번 더 푸세요. 3일 후가 시험인가? 내일이 시험인데 지금 보고 있는 친구도 있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밤새란 말을 내가 감히 하기 너무 미안한데 금요일이니까 우리 토요일 좀 쉴 수 있잖아. 우리 금요일 수학이니까. 진짜 쌤이었으면 이런 중간고사 시험은 벼락치기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요. 논술이라든지 뭐 토킹 아니면 뭐 연기하거나 뭐 운동 관련돼서는 밤새면 안 되지만 이거 수학도 물론 머리가 잘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중간고사 수학은 특별하게 엄청난 창의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오늘 딱 각성해서 공부하면 분명히 성과가 클 겁니다. 이거 끝까지 정주행 합시다. 어쨌든 이 넓이가 36이니까 식을 세워봅시다. 사각형 ABCD의 넓이는 그 사다리꼴 공식 있죠. 2분의 1 곱하기 뭐예요? 쌤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떠올리면 효과가 좋습니다. 윗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 이거 둘 다 사실 어떤 사각형에서는 밑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높이가 이제 4랑 9a가 아니고 4랑 마이너스 9a죠. 이렇게. 선생님 왜 빼기를 하나요? 사실 이거는 양수 더하기 양수나 마찬가지예요. 4도 지금 양수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9a도 양수죠. 이 둘을 더한 겁니다. 4 더하기 마이너스 9a를 한 겁니다.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4 빼기 9a 이것이 36. 그래서 4를 약분하면 이거 여기서 바로 약분하면 이거 사실 왼쪽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거든. 그래서 그냥 세로 적어줍시다. 4 빼기 9a가 4, 9, 36 9. 자, 2항하고 2항에서 마이너스 5는 9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분의 5. 선생님 a, 마이너스 답 나오는 거 맞나요? 괜찮습니다. 여기 서술형이니까 서술로 해주면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적어봅시다. 요런 거 ABCD 구하는 과정, A 값 제대로 구했나 이거 당연히 채점 요소고, 여기서 AB 서술형 여기다 해보면 AB는 2이므로 CD는 6, 선분 C는 6이고 C의 좌표 C는 3,9a다. 아유 틀릴 뻔했네. 이다. 끝난 거 아닌가? 바로 이제 사다리 걸씩 적으면 끝나지. 물론 이제 그 교과서 답에 쌤이 이거 미지수 같은 거를 쌤이 근데 지금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실수 미안해요. 미지수 정하기를 내가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A의 값을 구하는데 쌤은 지금 여기서 맞나? 실수한 거 맞나? 중간에 까먹었어. 여기 A 한 이유가 있구나. 어차피 이 A랑 같은 값이죠. 여기 A. 난 또 새롭게 미지수를 잘못 잡은 줄 순간 착각했습니다. 맞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제 풀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이 B의 좌표 있죠. B의 좌표, C의 좌표. 이런 것들 문제 풀 때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도 적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B의 좌표를 안 구했다면 선분 AB의 길이 2라고 하든지 또는 뭐 B의 좌표를 구하든지 이 둘 중에 이런 것들은 채점 기준이 되겠고, 사다리꼴 공식 제대로 구했는지, 이 사다리꼴 구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제대로 구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채점 요소가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10번. 자, 이 그림은 포물선 모양의 놀이기구 레일의 일부분이다. 지점 5. 5에서 지금 P까지 높이가 5m고, 그리고 5에서 4m 떨어진 여기 지면과 이렇게 다 평행하게 4m 떨어진 Q가 있고, 또 여기서는 R까지 높이가 7이고, 이거 그림대로 아무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5에서 8만큼 떨어진 S에서는, S는 없나? 5에서 8만, S에서 T까지 이 높이를 구하라. 지금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ST. 그래서 첫 번째 미지수 정하려면 ST, 선분 ST의 길이를 X 하자. 이건 오늘 좀 사수령 모드로 쌤이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포물선 모양이니까 얘를 쌤은 원점이 이렇게 잘 문제에서 활용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원점이고, 포물선이 이제 5만큼 여기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 y절편이라고 생각합시다. y절편이 5. 그래서 쌤은 이 포물선을 y는 그 폭은 잘 모르겠지만 y절편은 확실하니까 ax 제곱 플러스 5라고 하고 식을 좀 세워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식을 세우기 위한 가정도, 여기서는 바로 식이 잘 안 세워지니까 포물선에 주어진 포물선, 아니 그냥 포물선이라고 해도 쌤 알아듣습니다. 포물선의 식을 y는 x제곱 플러스 5라 하자. 폭은 여러분 a의 값은 이렇게 미지수로 더해야죠. 폭은 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R이라는 점이 힌트죠. R이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R의 좌표는 이게 X가 4, Y가 7이죠. 4,7 이므로 이제 R이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하면 Y 7은 A에다가 4, 4, 16 더하기 5, 2는 16A, A는 8분의 1이네요. 따라서 Y는 8분의 1 X제곱 더하기 5. 계속 빨간색으로 하니까 눈이 좀 아플 것 같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물선에 있는 점 T의 좌표를 구하면 끝나는 거죠. 이 T 좌표에서 Y 좌표만큼이 이게 ST의 길이가 될 테니까. 근데 S랑 T 둘 다 X 좌표가 8이죠. 8, 물음표죠. 그래서 식을 이제 포물선 이거 2차 함수 식을 구했고, 세 번째 이제 X에다 8 대입하는 거죠. S와 T의 X 좌표는 8이므로 이제 T라는 점의 Y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Y는 8분의 1에다가 X에 8 대입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8 더하기 5, 13. 따라서 T의 좌표는 8, 14. 그래서 답 구하면 4번이라고 할까? 구한 애가 문제 상황에 맞는지, 이건 근데 활용 문제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어쨌든 이제 T의 좌표가 8,13이니까 따라서 ST의 길이는 13.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채점 기준이라고 하면 2차 함수 식이 당연히 네, 이거 점수가 큽니다. 비중이. 물론 계산 A 값을 뭐 제대로 구했냐, 이거 부분 점수로 줄 수 있고, 처음에 이 식을 이런 식으로 제대로 구하는 거, 아니면 y는 ax 제곱 빼기 5라고 구한다 쳐도 p가 원점이라고 보고 풀어도 되는데, 이때는 st 길이 구할 때 이 t의 y좌표에다가 5를 추가로 더해줘야 또 답이 되니까 이 경우는 유사정답으로 볼 수 있겠고요. 대신 이렇게 y는 ax 제곱 빼기 5라고 한 경우는 뒤쪽의 부분이 다 이 식에 맞게 채점 기준이
이 식에 맞게 좀 서술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 식을 제대로 구하는지, 이거 4,7을 대입해서 계산을 좀 올바르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 t의 y좌표를 구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이를 제대로 구했는데 쌤은 단위 안 썼네. 단위 써주고, 이런 쌤이 말해주는 부분을 들어가게 서술을 해봐야겠죠. 꼭 여러분들 지금 한번 다시 새로운 노트, 빈 노트 꺼내가지고 다시 풀어봐야 돼요. 진짜 귀찮지. 선생님이 눈앞에서 두 눈 뜨고 째려보면서 보고 있어야 그나마 풀려나? 진짜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11번. 자, 오른쪽 그림은 2차 함수 어쩌고저쩌고의 그래프다. 보이죠? 이거의 그래프다. 이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하고, 이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H. 삼각형 AOA H의 넓이가 9일 때 A의 꼭지점 A의 좌표 구하라. 이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문제네요. 꼭지점 A의 좌표. 자, 지금 식이 이렇게 Y는 A 값이 마이너스 2고 P 값은 그대로 아직 안 구해져 있는 P, 그리고 Q 값이 이게 P랑 관련이 있죠. P 플러스 3이라는 이 Q 값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Q 값이 요만큼만 Q 값이다라고 오해하거나 P가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3이 Q 값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공식을 이해해야 돼요. 원래 우리 주어진 처음에 우리 공식이 요거거든. 이 말의 뜻을 좀, 이 공식의 뜻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x랑 상관없는 부분 있죠. 그냥 플러스 q 하나만 있는 거. 완전 제곱식 앞에 있고 그다음 플러스 q 상수가 있죠. 이 뒷부분은 다 꼭지점의 y좌표라는 거예요. 이 완전 제곱식 앞에 있고 뒷부분이 p 플러스 3을 다 꼭지점의 y좌표로 여겨야 합니다. 선생님 여기 문자 하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꼭지점 좌표라든가 그렇게 오개념이 생길 수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이게 p, q라는 개념을 배웠죠. 여기서는 그 개념이 어떻게 쓰이냐, p, q가 지금 p 플러스 3이라는 얘기죠. p 플러스 3,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 좌표는 순서상으로 나타나죠. 그 2차원 평면상에서 좌표는 순서상이죠. 어쨌든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를 p, p 플러스 3이라고 하고, 이때 이제 이 A에서 X축까지 수선해 발, 이 직각이란 거죠. 직각삼각형이 나왔는데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9래요. 어떻게 구하죠 이제? 직각삼각형 넓이, 이게 9는 삼각형 AOH 이 넓이죠. 이걸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2분의 1 곱한 거죠. 2분의 1에다가 밑변 곱하기 높이. OH 길이 얼마입니까? 선생님 이거 OH 길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구하나요? A의 좌표를 우리는 알고 있죠. P, P 얼마예요? 플러스 3 이렇게. 그럼 이 A의 X좌표가 P라는 얘기는 이 수선을 늘렸을 때 요만큼 OH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P. 그리고 P 플러스 3의 의미도 이제 알고 있죠. A에서 Y축으로 수선 내렸을 때 이 원점에서 이 교점까지 거리, 이게 Y값, Y좌표죠. P 플러스 3. 그래서 이 높이가 P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 P 곱하기 P 플러스 3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9는 2분의 1에다가 계산합시다. P 제곱 플러스 3P. 자,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분수 계수를 없애주면 18은 P 제곱 플러스 3P고, 이항에서 적당히 2차 함수식으로 바꿔주면, 2차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십니까? 인수분해 3, 6, 18. 그래서 더해서 플러스 3이 돼야 되니까 둘 중에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면 여기 이렇게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3, 아니 갑자기 왜 x가 나오지? 그 다음에 p 플러스 6, 이것이 0. 그래서 p는 3 or p는 마이너스 6. 2차 방정식 문제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p가 여러분들 둘 다 답이 될 수 있나요? 저거 단 p는 양수이므로 이제 a의 좌표는
3,6이다. 여기서 채점 기준 일단은 이제 P를 사용해서 이 OH와 AH 길이를 잘 나타내는 경우 요거죠 요거.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를 뭐 바르게 구한다. 여기도 둘 중에 하나가 채점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차 반응식을 뭐 제대로 세웠나, P 값을 구했나, 그 다음 문제 상황에 맞게 답을 제대로 해주었나, 이런 게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개념 같은 거 여러분들 적는 친구도 있는데 이 개념의 그 내용 그 자체를 적는 거는 사실 채점 기준에 보통 잘 안 들어갑니다. 부분 점수조차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제대로 활용하고 쓸 수 있는가? 배웠으면 쓸 수 있어야 되잖아. 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12번. 자, 2차 함수.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식이 있어요. 이 2차 함수 식의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13을 지나고 이런 점을 지난다고 합니다. 대입을 할 생각을 해야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y 값은 13이 되는구나. 그런 거죠.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아이고야 1차 함수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다. 네, 만만치 않죠. 자, 문제 주어진 조건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 2차 함수 이 식을 가진 이 식에다가 이제 점이 마이너스 1,13을 지나니까 대입을 해야겠죠. y는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에다가 이 점 마이너스 1,13에는 점에 x좌표 y좌표를 각각 대입합니다. 이게 x 값이고 이것이 y 값이니까 대입해서 표시를 해보면 y에다 13을 대입한 거니까 13은 a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2 마이너스 2a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 대입하고 곱하기 하자. 마이너스 1 더하기 b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 근데 바로 계산해서 적습니다. 그냥 바로 원래라면 어떻게 하냐 하지만 y는 13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네 그냥 a 이렇게 적으면 되죠. 마이너스 1과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되고 2a 남아있네. 그냥 플러스 b 이렇게 바로 복잡하게 위에처럼 식처럼 이렇게 서술하다 보면 가로 안 쳐가지고 실수를 할 수 있을 거니까 이 정도는 계산해서 적어줘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13은 2a 더하기 a니까 3a 더하기 b. 이거보다 여러분들 미지수를 왼쪽에 두고 우변에다가 이렇게 13이라고 합시다. 이거 식 하나 구했어요. 이거 뭐 점수 들어가겠죠. 채점 기준이겠죠 당연히. 꼭지점이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이런 1차 함수 그래프 위에 줍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일단 꼭지점을 구해봅시다. y 1번 계산했고요. 2번 y는 이제 꼭지점 구하기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 구하는 거 갑니다. 자, 이렇게 있어. 꼭지점 구할 때 이제 어떤 형태로 바꿔야 돼? y는 a에다가 x 빼기 꼭지점 좌표가 나오는 식이 있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과정 기억나나요? 우리 수업에서 그대로 했던 대로 최고 이 차수가 2인항의 개수로 그 2차인항과 1차인항을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나타내 줍니다. a를 a로 묶어주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a와 곱해져 있는 이 x에 대한 식이 있죠. 이것을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 줘야 되는데 그냥 바꿔주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차수가 1인항의 개수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을 더하는 거죠. 그냥 더하면 식이 달라지니까 다시 빼줍니다. 이렇게 가로 닫아주고 플러스 b. 이제 여기서 완전 제곱식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 1 부분은 이제 계산해가지고 가로 밖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a하고 이게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니까 이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과 곱해지면 빼기 a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형태로 바꿨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이제 p가 1이고 q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거죠. 이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이 1차 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합니다. 대입을 하는 거죠. x 좌표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대입하는 거죠. 대입을 합니다. 대입하면 이것을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에
대입 하면 동그라미 2번. 자, y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x가 1이니까 그냥 5네요 이렇게. 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연립하면 a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왼쪽에 하겠습니다. 자, 3a 플러스 b는 13,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5. 자, 그래서 이걸 빼주면 이제 4a는 8이니까 a는 2. a는 2를 다시 둘 중에 아무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오니까 b는 7. 따라서 a는 2, b는 7. 자, 여기서 채점이 될 만한 채점 요소들 점검을 해보면, 일단은 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첫 번째 식, 이 2차 함수 식에다가 이 점을 잘 대입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a와 b의 관계식 하나를 잘 구했는지. 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문제로 되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문제로 또 그 개념이 필요하게 됐네요. 어쨌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하나를 잘 구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형태, 이 2차 함수의 식을 이러한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잘 바꾸는가, 그 과정. 이거 우리 평가 봐서 알죠. 우리 수행 평가 했잖아. 이 부분 잘 바꾸는 과정에서 완전 제곱식 나타나는지, 이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잘 더하고 빼는지, 이런 부분이 채점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 대입해서 두 번째 연립 방정식 구하는지, 아니 연립 방정식이네, 이 1차 방정식 구하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잘 푸는지, 답 구하는지. 이거 6점 정도로 줄 수 있겠다. 쌤이 많이 낸다면 한 6점 정도 해가지고 요거 한 1점, 그리고 이거 변형하는 과정 뭐 1점에서 2점, 마지막에 요거 대입하는 거 1점, 이식 구하는 거 1점, 이제 3점에서 4점이지. 마지막에 이거 푸는 거 1점. 답은 뭐 1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너무 답이 명확하게 이 방정식 푸는 과정 자체가 답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한 1점에서 2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시험 공부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2-3시간이라도 더 하고, 잠은 중간고사 끝나고 또 우리 일찍 기말고사 끝나고 일찍 마치잖아. 그래서 다들 이제 열심히 하시고, 잠을 자지 말라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이제 못해가지고 부족하면 포기하지 말고, 어차피 하루 정도니까.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해서 한번 후회 없는 성적, 물론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평소에 열심히 잘하면 좋겠지만 잘 안 되지 않나요?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그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는 그때 활성화가 안 돼 있었고, 어쨌든 독서실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2주일에 몇만 원 이렇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돈 내고 2주일 동안 맨날 학교 마치고 그냥 갔어요. 근데 진짜 PC방도 너무 가고 싶고 놀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친구들이 끌려서 PC방 따라가면 저녁에 10시, 11시까지 놀다가 현타가 오지 않나요? 난 오늘 공부하려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점점 좀 떨어지다 보면 결국에 이게 행복하지 않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럴 시험 기간 2주 정도는 바로 집에 간다 해도 누구든지, 좋은 친구일수록 그런 걸 이해해줘야지. 이해 안 해주고 끝까지 놀자고 하면 정중하게 얘기하고, 아니면 진짜 같이 데려가서 공부하든지. 같이 친구를 만날 때도 무조건 친구 만나는 게 안 좋은 건 아니고, 놀게 된다면 우리 서로 같이 약속해야 돼요. 우리 오늘은 서로 집중 풀리면 다시 잡아주게 하자. 만약에 누가 너무 놀고 싶다 하면 시간 상대방이 정해주기. 우리 지금 잠깐만 밖에서 바람 쐴래 하면 5분, 10분 맞춰놓고 10분 되면 자 이제 들어가자. 서로 잡아주는 친구 관계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여러분들이 중학생의 나이고 하다 보니까 한번 그게 노는 게 시작되고 나면 다시 그만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 알고도 있어요. 또 그렇게 서로 약속을 정하고 같이 잡아주는 친구가 된다면 진짜 기말고사도 성공하고 친구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기말고사 여러분들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로 할게요.